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12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오늘 장중에 한 오후 정도에 시장이 한번 흔들거렸죠. 그때 또 흔들거리신 분이 같이 계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죠? 지금 시장을 비트코인과 리플과 스텔라와 도지와 에이다와 ISO200이 관련 코인과 일부 코인들이 시장을 끌어왔죠. 자, 그러면 비트와 도지와 XRP 얘네가 빠그러지지 않으면 시장은 빠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이 3조 달러거든요.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다 포함한 주식시장, 전 세계 가상시장이잖아요. 전 세계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이거 대비해서 너무나 응애하고 태어난 작은 시장입니다. 이제 유아기로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초기 단계일 텐데요. 너무나 시장 규모가 작죠. 근데 코인 시장만 혼자 빠그러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크게 경제 지표가 흔들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으면 코인 시장이 빠그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흔들거릴 때 제가 계속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알트코인이 오늘 차익 실물 지금 나왔잖아. 나왔다가 또 물량 소화하고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빠질 때 이걸 확신하면 된다니까? 쉽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식이 붕괴되지 않으면 코인 시장만 빠그러지지 않아. 지금 코인 시장의 대장이 뭐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 도지, XRP라고요. 얘네가 빠그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빠질 때 쫄릴 필요가 있을까요? 상승을 확신한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거대 기득권이 이쪽의 시장 파일을 키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과 동시에 알트코인,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츠나추가 올해 알트코인이 ETF가 12개가 신청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3배 이상 신청하더라도 놀라지 마. 폴 애킨스, 친 SEC 위원장이 임명되었죠. CFTC 위원장 또한 친 암호화폐 인물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입법과 모든 상황들이 시장을 키우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파동을 겪긴 하겠지요. 파동을 겪을 때 내 멘탈이 흔들거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 자체가 거의 전무합니다. 금리, 유가, 환율 이 3대 지표를 다 읽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통화 시스템 그리고 주식시장과 함께 경제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봐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따라할 수 자체가 없어. 내공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5년간 양정환을 넘어선 그런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시대이죠. 경제가 붕괴될 것 같으면 받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실물 경제와 금융경제를 이렇게 불을 꺼줘. 소화기를 두고 꺼버립니다. 허나 여기에 불을 붙일 겁니다. 누가? 거대 기득권. 그림자 정부가 말입니다. 이걸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그 사람은 하수예요. 제가 지금 단순히 경제 시스템과 지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근차근 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드러날 거라는 거. 사실상 제 구독자는 저는 100만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구독자 수가 작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금융의 강국으로 올라서니까.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그러나 차트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차트는 가격만을 추종한다. 그래서 패턴의 방향성은 있으나 그 후에 나오는 후행성이다. 자, 보면 비트코인이 현재 시간이 저녁 8시인데요.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1억 원, 해외에서는 10만 달러가 기준이에요. 요거를 뚫었다고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여기 물량 소화하고 가고 있어요. 얘는 위에 물량이 없어요. 고점을 뚫으면서 가고 있다.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 답이 나올 텐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2천만 원을 찍습니다. 바닥에 붕괴가 돼요. 이때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었죠. 실물 경제. 경제는 무너지지 않고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됐었어요. 자산 시장이. 그래서 경제는 붕괴될 것 같으면 꺼버렸죠. 그들이 불을 껐고요. 여기 뭐 실리콘밸리부터 해서 여러 미국의 은행들이 붕괴가 될 것 같으면 살려줬잖아요. 그게 불을 끈 과정입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자체적으로 테라누나 여기에 셀시우스, 보이저,
3에로 캐피탈 얘네들이 붕괴가 되죠. 마지막으로 FTX가 무너지게 되면서 DCG와 DCG에 연결되어 있는 제네시스까지 흔들거리게 되죠. FTX에 거대 기득권이 다 엮여 있었어요. FTX에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전 세계 기득권, 그림자 정보의 세력들이 다 투자했었다. 허나 이들의 일명 양털가게 수준이 아니고요. 손톱 하나 날린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들은 손톱 하나 날리고 바닥권에서 대규모로 매집을 했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천만 원 찍고 물량 빠질 때마다 빠지죠. 이게 봉 하나가 캔들이 주봉 한 주짜리입니다. 상승 나오고 빠지고 상승 나오고 7개월 동안 빠졌어요. 7개월 이상 한 달 만에 게임을 끝냈죠. 그러면 내가 흔들거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2천만 원 초반대에서 1억 4천만 원이니까 보시면 2024년 그 근방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압도적인 수익률이죠. 안전하게. 비트코인은 100% 안정성이 확보됐어요. 성장성 또한 제가 10년 기준 100억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성 또한 최고치입니다. 대체 불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얘의 성장성을 능가하는 XRP가 있죠. 여기에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XRP는 대장이라는 거. 제가 이걸 설명드렸던 이유를 아시겠죠? 멘탈 잘 잡으시라고요. 시장이 붕괴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상승을 확신하면 시장이 빠질 때마다 빠질 때 흔들거리지 않는다. 올라가서 빠질 때도 흔들거리지 않는다. 폭락할 때도 흔들거리지 않는다. 결국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 예정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된다. 이거는 실력에서 나옵니다. 내공에서. XR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흔들거렸죠? 흔들거리니까 또 리터 속이라고 뭐 내 유튜브에 댓글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거를 고점에 들어오신 분일까요? 지금 리터 속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 지금의 상승폭을 보더라도 수익률이 이미 수백 프로가 넘었을 텐데요. 아니면 이미 리터속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와서 포기했던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고 있겠죠.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정도는 앞으로 땅을 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몇천 원이 아니고 1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약소하게 제가 10년 기준 1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기준 10년 뒤에 10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갈 것이다. 몇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우상향을 그려나갈 것이다. 10년 뒤에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승 나고 횡보했죠? 상승 나고 횡보했죠. 또 상승 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마다 흔들거리면 내가 어떻게 여길 가냐고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다? 첫 번째가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네제 가치. 오늘 다시 한번 리플에 대해서 해부할 겁니다. 해부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면 도착할 수가 있겠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연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방송을 보고 인플루언서가 지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본인 내공과 투자 철학과 가치관이 커진다는 거. XRP는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 심지어 여기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한순간에 뚫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물량이 아예 없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이 구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물량 소화하고 뚫기 직전이죠. 고점 매물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를 뚫기 직전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승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이더리움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부진했었어. 얘도 올가을 씌웠죠. 스태킹이 도입 안 됐다. 증권성 시비에 휘말렸다. 얘는 이제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레이어 2, 기타 등등의 경쟁력에서 밀린다. 솔라나한테 밀린다.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놓고 바닥으로 밀어놓고 이 구간에서 누가 모았다? 블랙락을 비롯한 쩐주들이 대규모로 매집에 들어간 겁니다. 얘 상승이 나온다. 얘가 시장에 기름을 불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 있죠?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있다. 이더리움의 ETF 스테이킹 도입은요. 얘가 증권성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증권성 시비에 휘말리는 코인들이 다 그게 벗어났음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나타내준다.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알파, 리플과 S 소송이 또 따라오겠죠. 먼저 종결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런 모멘텀들이 하나의 기름을 불 수가 있다. 여기에 따라오는 알트코인에 대한 ETF 이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ETF는 뭐다? 기관들이 이 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을 뚫어준 겁니다. 이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올해 1100개가 넘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비트코인 ETF 통해서 매집을 들어오고 있다.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전 세계 상장기업 중에서 0.01%만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0.01 흘려듣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고 XRP는 그 코인의 대장이다. 자, 그러면 제가 중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인 부분. 내년도 어느 기준점에 시나리오 1일, 즉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경제 위기 전에, 물론 내년도 중반부 하반부가 될지 그 시기는 딜레이가 되거나 좀 땡겨지거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허나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장기적으로 지금 XRP의 값어치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XRP뿐만 아니라 코인, 전체 가상자산, 거기에 대장들을 보면 돼요. 3차 산업의 혁명이었던 주역이었던 빅테크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한 30년 기준으로 해서 한 약 5,000배 폭등이 나왔어요. 4,900배. 대단하죠? 애플이 35년 기준 한 4,065배. 아마존이 20년 기준 2,922배. 대단하죠? 약 3,000배에 달합니다. 2,900배가 넘었어요. 엔비디아가 20년 기준 1,736배. 넷플릭스가 20년 기준 2,023배. 테슬라가 11년간 415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3차 산업혁명 3.5차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에 두 가지 심장이 있어요. AI와 블록체인. 얘는 이제 하도 AI를 외쳐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알고 계시죠? 얘는 데이터가 먹이에요. 2008년도에 모바일이 나왔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사진, 트래픽이 폭증했었죠. 텍스트, 사진, 영상, 보이스 모든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SNS가 폭발합니다. 이를 통해서 AI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미래는요,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연결되어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이해해야 미래를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가 등장을 했고요. AI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가 먹이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건 뭐죠? 클라우드입니다. 이 클라우드에 혈관이 또 연결되고 있어요. 리플랩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 넘버 2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저. 넘버 3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세일즈포스트, IBM 전부 다 리플과 연결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왜냐하면 혈관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잖아요. 클라우드가. 그럼 혈관으로 연관시켜야 되겠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혈관이죠. 그렇죠? 데이터가 진짜 돈입니다. 이 데이터의 값어치를 입히는 게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리플과 연결을 시켜야죠. 혈관과 연결돼야 되니까.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뭐죠? 바로 얘가 수백 년 만에 돈의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요. 왜 블록들을 엮어가지고 체인으로 엮잖아요. 이 벽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거래 건수와 함께 실시간 처리 이거를 딱 기록해가지고 지들끼리 최고라고 검증하잖아요. 사용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렇게 돼서 이게 나온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보이시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1999년 6월 18일 데이빗 슈왈츠.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이게 블록체인 비슷하게 생겼죠? DLT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허를 데이빗 슈왈츠가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죠.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이더리움 섹테블 대장 코인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더리움에 비탈릭 부테린을 주목하고 있지만 컨센서스의 자금의 원천을 보게 되면 거대 기득권이 다 들어가 있다. 컨센서스가 어디죠? 이더리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에 거대 기득권 세력들 이걸 일컬어 그림자 정부 달러와 유로화의 포인트의 주인장 얘네의 자금이 들어갔다. 공식 미디어에는 개발자 이런 사람들 브래드 가나우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진정한 세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디어까지 전부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로 빌더버그 컨퍼런스에 매년 전 세계 언론의 짱들이 다 거기 참석하고 있다는 거. 자, 썰은 여기까지. 자, 시장 이슈를 점검해 볼게요. 그러니까 가치를 좀 아시고 시장을 읽으면 완주가 가능합니다. 진짜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일생일 때 기회를 만났습니다.
아마존을 20년 전에 매집했었다면 어땠을까요? 2000배입니다. 2000배. 20년 기준. 아시겠죠?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린 거 보더라도 내공을 좀 느끼실 겁니다. 11월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사상 첫 10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아직 이 경신을 계속 경신해 나갈 10조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 12조, 13조, 20조 달러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것이다. 문명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이 감세 추세이다. 거래소 자금을 빼서 코인을 짱받고 있다는 거죠.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거래소 자금을 빼는 겁니다. 창펑자우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후 매도 시에 스스로를 때려라. 지금 리포스팅을 해주고 있어요. 직접 보시면은요. 창펑자우가 본인의 트위터에 slap yourself. 너를 때려. 당신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아래서 판다면 그 말은 뭘까요? 이렇게나 직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진짜 바보 멍충이다. 왜 마이클 슈엘러가 빤스까지 자금을 모집해서 그것도 심지어 부채를 자금 모달해가지고 매집해가지고 부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상장사들 여기에 채굴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물론 들어오는 비중이 아직 상장사 기준 0.01%이다. 그러면 지금 왜 퍼스트 무버인지 알겠죠. 그 가치를 미래 가치를 알아야 얘를 온전히 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의 크기가 결정내게 된다. 강남 땅을, 강남 아파트를 30년, 40년 전에 매입했었다면 아시겠죠?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11월 달에만 194,880 비트코인을 매입하였다. 매집합니다. 11월 달이면은 좀 전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격이 절대예요. 보시면 11월 달 이 구간이거든요. 11월 달 가격이 절대. 좀 귀엽죠? 얘가 절대, 알트가 쳤죠. 이때 또 매집을 했어. 마이클 슈엘러는요. 직접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을 찍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마이클 슈엘러. 이 점을 찍고 상승해서 횡보하건 또는 이렇게 횡보할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하락해서 횡보할 때 지금처럼 또 횡보할 때 고점권에서 횡보할 때마다 점을 찍고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평단가가 이거 대비해서 좀 낮아 있죠. 그리고 미실현 이익이 압도적이죠. 주가가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튀었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 심지어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주인은 마이클 슈엘러가 아닙니다. 얘네의 주인은 거대 기득권이라는 거. 그림자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11월 19일 날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올해 주가가 450% 급등하였다. 월가 기관 투자자 관심이 폭발하였다. 미디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스트레치 지분을 누가 담았냐? 자, 보시면 기관 보유자 여기서 뱅가드, 블랙록 뱅가드, 스탠스 피델리티 중에 뱅가드, 세계 넘버 2 자산운용사, 모건 스탠리, 거대 유대계 자본, 골드만삭스 마찬가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러의 주인장입니다. 자, 그러면 뱅가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명실상부하게 그림자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기득권 세력입니다. 얘네가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을 매입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실물로 매집하고 있어. 부채를 발행해서 심지어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이 장기 자본시장이거든요. 단기는 은행 차입입니다. 장기는 채권, 주식 또는 단기는 은행 차입. 결국 자본시장의 주인이 누구죠? 주식, 채권, 은행. 월가의 주인이 지금 마이크로스트레치의 지분을 담았다. 마이크로스트레치가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면 결국 그들이 또 동원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자, 결론을 치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요. 두 번째로 상장기업을 통해서 매집한다. 정부도 매집하겠죠.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 초입 단계라는 거. 금융시장을 컨트롤하는 것도 누구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융시장도 실물시장도 보이지 않는 고래가 시장을 만들고 가격도 결정하고 모든 시스템도 결정한다. 경기의 팽창과 경기의 수축도 결정한다. 연준을 통해서 지배해왔다. 연준의 주인이 바로 미국 월가의 주인이다. 51개 주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이지만 결국 뉴욕연은 걔네가 지배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매일 1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5,955 비트코인을 보유한다. 가장 좋은 전략이죠. 왜? 큰 그림에서 100억이 넘어갈 거니까. 채굴업체들이 막대한 투자와 함께 자금을 계속 조달합니다. 투자를 계속 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채굴 단가가 맞지가 않아. 그런데 보시면 BTC 디지털에서 6개월 내 비트코인, 비트메인 채굴기 2,000대를 배치한다. 자, 그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스닥 상장사 BTC 디지털, 얘가 비트메인의 신형 채굴기를 2,000대를 매입해요.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투자해요? 상승을 확신하니까. 근데 올라갈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릴 거를 예상하고 들어와야 돼. 내가 들어가고 물리고 결국 물량 소화하고 기간 조정으로서 상승으로 간다. 이걸 예측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채굴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투자를 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하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해야 채굴 이익이 남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치로 보면 됩니다. 채굴업자들이 시장을 굉장히 잘 읽죠.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니까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내고 있다. 자, 비트마이닝 또한 마찬가지. 얘도 채굴업체인데요. 에티오피아 비트코인 채굴기 및 데이터 회사를 인수하였다.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이닝, 뉴욕 증권으로 상장 기업입니다. 얘네 움직임을 컨닝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모니터링한다. 얘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지표니까. 미국 채굴업체 후투팔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편입하기 위해서 약 5억 달러 금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채굴업체 아이리스 에너지. 얘도 나스닥 상장업체예요. 4억 달러 금의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김프가 0%대예요. 김프로가 0%. 저는 앞으로 추후에 김프가 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많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도권이 많이 뒤져 있고 상장되는 코인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익명성 코인들이 폐지되어 있잖아요. 바이낸스에서는 지캐시와 호레이즌이 상장돼 있어요. 얘는 지캐시는 모든 CBDC에 들어가는 익명성 기술의 원천입니다. 바로 투명과 방패, 제로 놀리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그런 모든 CBDC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지캐시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유럽 중앙은행인가요? 중앙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개인정보 보호 이걸 무척 강조합니다. 이걸 명분으로 해서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천 기술을 지캐시가 가지고 있다. 지캐시는요 XRP보다 더 많이 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죽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고점 사이 한 4배 정도? 이것 또한 상당히 약소하다. 얘를 발행기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폭발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죠. 베리 실버트.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죠. 지캐시 5만인가 6만 달러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갈 길이 한참 멀죠. 얘 가치를 알아봐줄 날이 반드시 온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너무 지금 방대한 양을 쭉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부분과 전체를 연결시켜드리면서 통찰력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의 말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다 팩트로 확인되었던 거니까. 그래서 김표가 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해요. 가장 강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 못해요. 한번 치면은 많이 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흐름이 많이 남았다. 역프가 또 많이 꼈었죠. 최근에는. 거기에 명분은 뭐 제도권화가 좀 덜 돼 있고 코인에 대한 시스템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미디어에서 얘기했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1,860억 원이 수입 유입되었어요. 전날에 12월 4일 날. 전날이죠. 12월 3일이겠죠. 7거래 연속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9,350억 원 순 유입되었다. 4거래 연속이다. 11월 이더리움 월간 온체인 거래량이 1,8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3년 내 최대이다. 자, 그러면 직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근 흐름이에요.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유출이고요. 이 검은색이 순유입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땐 빵,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이죠. 12월 3일, 12월 4일도 플러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거래 연속 이더리움이 순유입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얘 흐름이 보게 되면. 이더리움 ETF는요. 순유출, 순유입이 맨날 마이너스였어. 근데 유출입이 그 폭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왜? 총계를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 얘 물량이 그동안 선구자였잖아요. 인프라를 선구자로 깔아왔어요. 얘 물량이 342 마이너스였죠. 이 물량을 블랙락이 2349, 피델리티가 958, 비트와이즈가 391, 21리서스가 391, 바네크가 19.9, 인베스코가 115.7, 프랭클린 템프터리 20.4.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인베스코가 20.4, 프랭클린 템프턴이 맞죠? 자, 그레이스케일이 마이너스입니다. 프랭클린 템프턴이 37.1, 인베스코가 20.4. 여기인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쪽 빠른 겁니다. 그레이스케일건 얘네의 주인이 DC잖아요. DC의 주인이 거대 유대계 자본이에요. 블랙락이 유대계 자본의 최정점에 있죠. 중심에 있고요. 피델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 얘네를 기본으로 해서 얘네 뒤에 있는 애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그림자 정부의 실제 세력들이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와이즈, 21세어스, 바네크, 인베스코, 프랭클린 템프턴, 그레이스케일 전부 다 그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는 어디죠? 최근 들어서 XRP ETF를 신청했죠. 비트와이즈의 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XRP ETF를 장난스럽게 신청한 게 아니야. 승인을 확신해.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임원이 리플 스웰의 연사로서 참여했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은 이제 정리가 끝나고 블랙락과 피델리티 일부 자산운용수로 넘어가는 게 완료가 되고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이제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얘가 터집니다. 증심의 ETF 스테이킹, ETF 옵션 승인, 이게 시장에 기름을 붓는다.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새로운 위원장들이 오죠. 얘네들이 친암호화폐 규제와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대폭적으로 자금이 이동해 나간다. 이더리움 감이 오셨죠? 자, 그 다음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자금 플로우도 똑같다. 자, 비트코인 ETF의 자금 흐름입니다. 자, 빨간 게 마이너스, 검은 게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들어왔죠? 12월 4일까지. 자, 토탈을 보게 되면 얘도 똑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20642. 요 물량을 고스란히 블랙락이 33341. 피델리티가 11549. 자, 그 다음 비트와이즈가 2247. 아크인베스트먼트가 2587. 인베스코가 419. 프랭클린 템프턴이 460. 바네크가 792. 위즈덤트리가 217.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똑같은 의미죠. 얘도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세가 진정되면서 결국 완만하게 가다가 쭉 하고 치고 나갔죠.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쪽쪽 빨아먹고 결국 매집이 완료가 되면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게 이더리움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매집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게 우리는 눈치를 깠다는 거. 이더리움이 터지면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전반적으로 코인 세계 생태계 상당히 많이 깊게 뻗쳐 있죠. 플랫폼 암호화폐의 대장입니다. 얘가 터지면 알트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미디어가 양모리의 본격적인 게 시작이 되죠. 그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친암호화폐 폴 앤키스가 차기 SEC 위원장을 수락하였다. 리플 CLO,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도르티가 친암호화폐 미국 SEC 3인방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3인방의 폴 앤키스, SEC 새로운 위원장, 그리고 크립토맘, 헤스 피어스라고 하죠. 또 하나, 마쿠 우에다. 이 3인방이 SEC 위원회 이 3인방이 SEC 상식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 본인의 트위터에 리플 CLO이죠. 최고 법률 책임자 SEC의 애킨스, 피어스, 우에다 3인조는 기관의 상식을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 보도 제공할 것이다. 이 밑에 리플의 브리덴하우스가 SEC 수장인 폴 애킨스는 기관의 상식을 되돌려줄 것이다. 헬서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시대를 신속하게 확실히 종식시키고 선택의 자유, 경제성장, 혁신을 회복할 때이다. 새로운 CFTC 위원장 후보 또한 바이든 시대의 집행조치 중단을 논의할 것이다. 폭스 비디스 기자 엘리노 테레스에 따르면 CFTC 위원장 후보에 오르는 CFTC 위원 캐롤라인 페미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바이든 시대 규제에 따른 규제 집행 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논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SEC, CFTC 양대 거목이죠. 여기에 친암호화폐 인물이 들어서게 된다. 누가 되든 간에 이미 SEC는 확정해 놨다. 폴 애킨스는요. 리플과 또한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리플의 RLUSD 이게 살짝 밀렸어. 허나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기간과 조율중이다. 원래 12월 4일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시 안 한다. 규제기간과 조율 중이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개발 문제로 지연된 것이다. 살짝 지연되었다. 자, 트론의 저스틴 선이 리플의 RLUSD 이 스테이블코인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출시될 수가 있어. 트론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인 저스틴 선은 트론에서 RLUSD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직접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남겨주고 있다. XRP, RLUSD 코인이 스테이블코인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될 수도 있어. 이 트론 또한 저스틴 선 또한 리플과 무척 뿌리가 깊다는 거. 비탈릭 부테는 또한 이미 리플과 또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XRP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를 알아보시죠. 본질 가치를 본인이 확신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죠. 리플 금융의 인프라를 현대화하세요. 리플은 금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산 인프라의 선도적인 공급업체이다. 실시간으로 국경간 결제를 보내고 국경간 결제, 토크나 디지털산과 교류한다.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다. 결제 정상이 3초에서 5초, 보관 지갑만 수백만, 글로벌 외환시장 커버리지가, FX 시장 커버리지가 90%이다. 3대 책무이죠. 국경간 지불, 혈관의 주인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죠. 그렇기에 전세계 중앙은행, 전세계 메이저 은행들, 송금기업, 핀테크 업체와 다 파트너십과 함께 그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100% 가동되게 됩니다. 디지털산 보관, 커스터디 업체죠. 세계적인 커스터디 업체다. 이미 메타코로 인수했죠. 그 전에 스탠다드 커스터디, 여기는 폴리사인과 연결되어 있다. 폴리사인은 다시 한번 아서브리토, 아서브리토는 리플의 공동 설립자 1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다. 여기 리플 CTO 잭 맥도날드, 그리고 팀 커니라고 하는 비아네 멜론의 부회장, 이게 폴리사인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커스터디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세계적인 메이저 업체들이 메타코, 유럽의 커스터디 업체예요. 유럽에는 메타코하고요, 토러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다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파이어블록스, 그리고 앵커리지 디지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트고, 얘는 DC에 투자를 단행하죠. 코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퍼, 닥터코퍼라고 하는 구리의 뜻이죠. 코퍼, 얘네가 세계적인 커스터디 업체이다. 다 그들이 쥐고 있다. 그리고 리플은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HSBC에 커스터디를 제공하고요, CT에도 커스터디를 제공해주고 있다. 전 세계 메이저 금융권들에게 커스터디를 제공한다. 이 의미를 또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커스터디로 가능한 일을 알아보세요. 은행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면 자산 클래스에 대해 안전한 투자에 대해서 개인 및 기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세요. 은행들에게 또는 핀테크, 얘네들에게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한, KB, 하나, 우리, 얘네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받아줘. 그리고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냥 공짜로 맡아주진 않겠다. 이자를 줍니다. 얘네가 코인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럼 뭐죠? 이 토큰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대 마진을 우린 그릴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네오뱅크와 디드뱅크,
바로 디지털뱅크 같은 말입니다. 인터넷뱅크, 네오뱅크, 디지털뱅크. 암호화폐 계좌, 거래, 스테이킹, 디지털 자산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마진을 늘리세요. 이야기를 달아주고 있죠. 일명 예를 들면 이 이야기예요. 은행에는 전통 금융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님이라고 하는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이게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이자 마진. 보시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서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해서 운용자산을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용자산 분모의 이게 갑자기 헷갈려요. 분모 분자 맞나요? 자, 어쨌든 밑에 운용자산, 위에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이게 님이에요. 님, 은행의 단기 순이익. 그럼 뭐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은행의 캐파가 커진다. 순이익이 커지면 주가도 따라오게 되죠. 자, 주가도 원리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거 설명드리고 갈까요? 주가는 현재와 과거의 이익이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 이익이 앞으로 증가할 것 같아. 이걸 확신하면 지금 1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얘가 10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벌 것 같아. 근데 주가가 박박 기고 있어. 왜냐하면 성장이 정체가 돼 있거든. 100만 원 한동안 멈췄어. 근데 3년 안에 얘가 한 달에 1500만 원, 2000만 원 벌 것 같아. 그럼 선수는 계속 매집을 합니다. 주가가 기니까. 왜? 생태계에서 이 산업의 특성을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BM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극재에서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중 NCM, 니켈, 코발트, 망갑,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여기서 대장이었어요. 세계적인 업체였다는 거죠. 2차 전지가 파괴력이 커지니까 얘는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크는 기업도 한동안 정책에 빠질 수 있어. 그러나 얘 실적을 확진했을 애들은 빠질 때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바뀐 게 없으니 매집을 했겠죠. 그리고 주가는 반영하고 이제 2차 전지 시대가 한 번씩 끝나가고 있죠. 성장기를 크게 한번 거쳤다. 초창기에.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님이 커질 것 같아 앞으로. 지금 님이 정체되어 있어. 단기 순이익이. 허나 앞으로 커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를 읽을 수 있어야 투자의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과거, 현재는 다 예측할 수가 이해할 수가 있어. 누구든지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미래 가치를 반영했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지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느냐, 지금 절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지느냐,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투자의 그루가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평생을 지금 투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걸 설명드릴 사람은 사실상 인플루언서 중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 손가락에 꼽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리플의 커스터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대 마진. 큰 그림에서 이 연장선으로 가는 거예요. 즉, 은행의 규칙이 통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진정한 블록체인의 혁명이다. 이 블록체인의 대장이 바로 XRP 레저이다. XRP 레저는 인쇄기, 설계도. 얘의 원유는 바로 XRP이다. 얘가 원유이다. 얘가 XRP 레저를 구동시킨다.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대단한 업체이다. 커스터디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커스터디 준비를 해왔었어요. 리플 커스 사업을 확대한다. 암호화폐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HSBC, 리플 자회사 메타코와 토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 JP모건에 있어서 HSBC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다. HSBC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메타코 하모나이즈를 정원한다. HSBC는 유럽 최대의 금권입니다. CT,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이죠. 달러의 주인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CT입니다. 이 CT가 디지털 자산 보관 이전을 위해서 메타코와 협력한다. 이 외에도 거대 기득권 메이저 은행들이 메타코와 엮여 있다. JP모건 또는 KB, 신한 여기에 바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이전되는 과정이다. 사실상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한 18년 만인가 자기 주식을 JP모건 주식을 매도했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말을 했죠. 월가의 황제라고 칭송받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통 금융의 에너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에너지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리플과 블록체인의 대장들로. 그리고 인베디드 금융. 즉
비금융기업에 금융기관의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버페이,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중국에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미국에서는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이런 것들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망으로 연결되게 된다. 페이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다 연결되고 있죠. 거대 인프라 결제 업체이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업체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스위스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자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예요. 바로 시그넘입니다. 시그넘은요, 이제 커스터디와의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과 함께 토로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메타콜을 운영한다. 시그넘은 메타콜 커스터디를 운영한다. 토러스, 메타코, 시그넘, 얘네가 생태계를 공동으로 형성해 나간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럽 최대의 커스터디 업체가 바로 메타코와 토러스이다. 미국은 어디였죠? 파이어블록스, 비트고, 앵커리드 디지털, 그리고 코퍼, 얘네가 미국의 최고의 커스터디 업체이다. 이 유럽의 최대 업체인 메타코와 토러스, 얘가 시그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메타코는 이미 리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피델리티는 세계 4대 금융사, EY, 어니스트형 세계 4대 회계법인,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CT, 달러의 주인장, HSBC, 유럽 최대 금융권, BNP파리바, 프랑스 넘버원, 시그넘, 좀 전에 보셨죠? 스위스 최초의 디지털뱅크이자 세계 최초의 디지털뱅크, 내셔널뱅크 조지아 중앙은행, UBS, 스위스 최대 넘버원, SBI 디지털 마켓, SBI. 얘는 빠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요. 얘네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회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회의? 메타코와 협력하여서 토크나 확장과 1차 및 2차 시장에서 상호 운용성의 구축과 이점에 대해서 독점적인 원탁 회의를 진행하였다. 바로 메타코와 함께 이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스템, 얘네의 주인은 거대 그림자 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정보와 거의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들이 바로 통화 시스템을 새롭게 창조한다. 이 메타코가 바로 리플의 커스터디의 주요 심장입니다. 아시겠죠? 커스터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국경의 결제, 혈관, 스위프트 마항을 대체한다. 커스터디, 새로운 은행의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앞두고 있잖아요. 리플의 RLUSD는 스테이블코인 사업부입니다. 1달러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리플의 RLUSD는 현금과 형수생산에 분리된 준비금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며 1대1 미국 달러로 상환 가능하다. 이 리플의 RLUSD 준비금에 XRP가 언급되고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리고 오늘 저진선 트론이죠.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시작을 하지만 얘가 트론으로 확장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 이는 블랙록의 미들 펀드가 있습니다. RWA. 뭐냐 하면 미 국채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RWA라고 합니다. 미 국채 RWA. RWA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된다. 블랙록의 미들 펀드입니다. 어떤 기반이었다? 이더리움 기반이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 토큰을 찍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앱토스,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스틱, 그리고 또 XDC 이런 코인들로 확장해 나가서 미 국채와 RW를 확장해 나간다. 리플의 RLUSD도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트론에서 타 블록체인으로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얘가 넘버 2, 넘버 3 금융권이거든요. 프랑스에. 얘가 이더리움에서 시작을 해서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있거든요. 요거를 발행하는데 이더리움에서 솔라나에서 XRP 레저로 확장했습니다. 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의 핵심 부분,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채권이건, 채권에는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잖아요.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 채권,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지방기관이 발행하는 지방채,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원자재, 환,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바로 블록체인망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섹트벌 대장 코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얘네가 몇 프로의 비중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얘네 가격이 결정된다. 이걸 일컬어 새로운 가상자산이라고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죠? 왜 제가 대체 불가능한 인플루언서인지. 전체 판과 부분을 조합해서 시스템을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뉴욕 시장이 내가 비트코인 구매할 때 대중들은 코숨을 쳤어. 지금은 내가 승자야. 내가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 많은 일이 나를 비웃었는데 지금 못 구는 사람은 아니다. 비트코인을 놓쳤다면 이제 XRP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XRP뿐만 아니라 섹트벌 대장코인, 비트코인도 저는 100억을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100%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장성도 100억이라면 100배죠. 확보되어 있다는 거. 이더리움도 폭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XRP는 대폭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수선 폭발. 여기에 섹트벌 대장코인 또한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보일 거라는 거. 뭐 GKC부터 해서 호라이젠, 파일코인, 이거와 관련된 또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인링크, 중국의 넘버 원투인 네오와 비체인, 기타 등의 코인들이 준비를 포진하고 있다는 거. 얘네가 문명을 바꿔나간다. 그 중에 XRP는 대장입니다.